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나이 들어가는 방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대나 8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생기 넘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쇠퇴하며 삶의 기쁨을 조용히 포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월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5가지 황금 같은 습관을 소개합니다. 정말 첫 번째로 소개할 습관이 가장 놀랍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무시했던 습관인데 제 친구 조지가 그 습관 덕분에 어떤 변화를 얻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니 그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습관들 중 하나가 당신이 찾던 그 완벽한 해결책이 될지도 몰라요. 이 영상에서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힘과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와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습관 1. 힘을 키우고 통제력을 되찾으세요. 조즈는 73세 때 부엌에서 넘어졌습니다. 끔찍한 추락은 아니었지만 맨 윗칸에 있는 컵을 집으려다 넘어진 것뿐이었지만 그 후유증은 어떤 멍보다 더 컸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계단을 피하고 샤워실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으며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추락은 조용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을 앗아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이러한 변화를 보고 물병 2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작게 시작해볼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천천히 스쿼트를 5번 하고, 그 다음 벽 푸시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볍게 팔을 들어 올렸죠. 처음에는 조지가 참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몇 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더 똑바로 서고,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더 많이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법이 아니었어요. 근육이었어요. 근력 운동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이 보디빌더나 젊은 층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6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근감소증, 사르코퍼니아이 발생합니다.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근력 약화, 허약함, 그리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노인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실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 2022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조기 사망 위험이 최대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풍부해지고 독립성이 더 커지고 당신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근력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조지의 물병처럼 집에 있는 간단한 물건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앉으세요. 5회 반복하세요. 방금 스쿼트 1세트를 완료했습니다. 또는 벽 옆에 서서 벽에 기대어 가벼운 팔굽혀펴기 10회를 하세요.
앉은 채로 각 팔로 수프캔을 10번씩 들어 올려 보세요. 이러한 간단한 동작은 근육을 깨우고 균형 감각을 활성화하고 근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근력 운동은 자세, 골밀도, 신진대사를 개선합니다. 허리 통증 완화, 숙면, 심지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반복은 신체의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여전히 강하다고 말해줍니다. 자, 혹시 불안하거나 한동안 운동을 안 했다면 괜찮아요. 뒤처진 게 아니라 딱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몇 분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건강 문제가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목표는 역도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발을 딛고 두려움 없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조즈는 처음 시작할 때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3개월 만에 공동체 정원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그저 다시 자기 도구를 들고 다니고 싶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에서 누가 영감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이 습관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의 무게가 당신을 눌렀다고 해서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힘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번씩. 계속 진행해 봅시다. 두 번째 습관. 활력을 얻기 위해 걷는다. 헬렌과 데이비드는 52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를 산책합니다. 특별한 산책은 아닙니다. 공원과 빵집을 조용히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걷는다. 하지만 그 간단한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관계에 미친 영향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현대 건강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적이다. 장비도 필요 없고, 멤버십도 필요 없고,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진행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보호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에서 3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40%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관절염 증상을 억제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걷기는 타인, 자연, 그리고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헬렌과 데이비드가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몸 때문만이 아니라 유대감 때문에요.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 고요한 아침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의학이에요. 그리고 혼자 걷는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에 숨 쉴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세상과 눈과 귀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스치는 소리, 당신의 발걸음의 리듬,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모습. 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어.
난 아직 여기 있고, 아직 움직이고 있어. 걷기의 장점은 시작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첫날에 만보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블록 주변을 5분 정도 걷고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나가세요. 내일은 아마 6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함께 운동하도록 초대하세요. 산책 친구는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가장 좋은 대화 중 일부는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함께 이사하는 것에는 뭔가 해방감이 있습니다. 침묵을 채우려는 압박은 없고 그저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걷는 발걸음만 있을 뿐입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걷는 것은 신체의 자연적인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 물질인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정신적 혼란을 없애고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많은 치료사는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물과는 달리 걷기에는 부작용이 없고 오직 부작용만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때때로 동기부여가 낮을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네요. 무릎이 아프다. 침대가 너무 따뜻해요. 그 순간 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가고 싶어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그리고 보통 5분 안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면서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이미 걷기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동안 만약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바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으세요. 건강을 향해 나아가세요. 명확성을 향해 나아가세요. 자신을 향해 걸어가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습관 3. 정신적 명료성을 위해 식사하세요. 제가 친구 로버트가 새로 지은 요양원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제목이 적힌 작은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브레인 푸드글은 깔끔한 필체로 식료품 목록을 적었습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올리브 오일, 호두, 연어.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걸음은 더디게 가겠지만 생각은 예리하게 유지하고 싶어. 로버트의 말이 옳았다. 우리가 먹는 것은 몸에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도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뇌는 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기억력 감퇴에 더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특정 영양소는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집중력 있고 회복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널리 알려진 영양 전략 중 하나는 지중해식과 대세 식단을 결합한 민디 식단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 따르면 민디 식단을 꾸준히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최대 53%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만 지켜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접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금치, 케일, 근데 같은 잎채소는 엽산, 비타민 K, 그리고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는 뉴런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뇌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귀리나 현미 같은 통곡물은 뇌에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견과류와 씨앗류, 특히 호두는 모양과 효능 때문에 브레인 너트로 알려져 있으며 올리브 오일은 맛뿐만 아니라 항염 효과도 뛰어납니다.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샐러드나 채소 위에 뿌려 드시면 뇌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이는가입니다. 설탕,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풍부한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산음료, 냉동식품, 감자칩, 제빵류 등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의 명료성과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로버트는 예전에는 특히 저녁에 단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에 케이크 좀 곁들이자 그는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과도한 설탕 섭취와 기억력 감퇴의 연관성을 설명해 준 후 그는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간식 대신 견과류 한 줌과 사과 몇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바삭바삭함과 단맛은 느껴지지만 머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이제 수분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분은 정신을 맑게 하는 숨은 영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은 줄어들지만 수분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탈수는 피로, 혼란,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물이 싱겁게 느껴진다면 허브차를 마시거나 레몬, 민트, 오일을 넣어 마셔보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나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뇌를 위한 식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일상에 조금씩 더해가는 것이죠. 아침 식사에 베리류를 한 줌 더 하세요. 흰 빵 대신 통곡물 빵을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을 드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기억이며 명확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먹지 마세요. 기억하고, 웃고, 중요한 얼굴과 장소, 그리고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먹으세요. 당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먹으세요. 계속해 봅시다. 습관 4.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빌은 아내 메리앤을 잃었을 때 80세였다. 거의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내의 부재로 집안은 고요해졌다. 그는 더 이상 주민센터에도 가지 않았고 옛 친구들의 초대도 거절했다. 하루하루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모닝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는 TV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그의 손녀가 찾아왔을 때까지 무언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저와 함께 교회에서 열리는 졸업 파티에 가시겠어요? 그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메리앤의 희망찬 눈빛, 따뜻하고 끈기 있는 눈빛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재킷을 입고 머리를 빗은 후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찬 방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누군가 그에게 사이다 한 잔을 건넸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를 부드럽게 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그렇게 빌은 다시 삶을 시작했다. 외로움은 건강한 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장기간의 고립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 면역력 약화,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타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감이 강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최대 5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낍니다. 은퇴, 질병, 자녀의 독립, 또는 배우자의 사별은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그 공간은 점차 벽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영원히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붐비는 방에 억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매주 전화하는 것, 독서 모임, 정원 가꾸기 모임, 걷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 동네 도서관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길 건너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조차도 실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천을 만듭니다. 74세 캐럴이라는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동네 퀼트 모임에 가입하기 전 3일 동안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기 전까지는요. 기술은 신중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친구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림부터 역사, 고전 영화까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가상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의도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소통하기 위해 외향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꺼이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결의 핵심은 군중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듣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입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사촌, 이웃, 옛 직장 동료. 오늘이 바로 당신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날일 수도 있겠죠? 빌이나 캐럴처럼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시 연결고리를 찾은 분이라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힘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웃음, 당신의 질문들, 그것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침묵이 당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영상의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보세요. 전화를 걸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내라고 말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대화입니다.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계속 다가가세요. 사람들의 삶 속으로 계속해서 스며들세요.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습관 5. 깊은 잠을 자세요. 건강하게 나이 드세요. 숙면을 취하세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다 깨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잠은 점점 더 찾기 힘들어집니다. 금방 잠이 들다가 새벽 3시에 깨는 경우도 있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않고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이 너무 길어지고 아침이 너무 일찍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이 있습니다. 숙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입니다. 몸의 밤수리 공장이자 뇌의 청소부이며 심장의 고요한 시간입니다. 숙면이 없다면 우리가 이야기해온 모든 건강한 습관, 즉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힘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닌시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 뇌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유해한 노폐물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러한 단백질이 축적되어 기억력 감퇴, 혼란, 그리고 장기적인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면역력 약화, 심지어 비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억제하여 다음날 설탕과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자, 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잠 못 이루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잠을 많이 자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기는 하지만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여전히 밤에 7, 8시간 정도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고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몸에 잠들 시간임을 알려주는 취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화면을 피하세요. 휴대폰과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를 혼란스럽게 하여 아직 낮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주의하세요. 오후에 마신 커피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를 안식처로 만들어 보세요.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며 편안한 침구, 신선한 공기,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도록 쉽게 볼 수 없는 시계. 마음이 바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동안 일기를 써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꺼내 종이에 옮겨 적으세요. 저는 예전에 자네디라는 여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걱정을 잠재우는 비법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무엇이든 적어서 반으로 접어 서랍에 넣고 오늘 밤은 안 돼라고 속삭인 후 잠들곤 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녀가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 장애는 약물, 통증 또는 치료 가능한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면의 효과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숙면은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기분을 밝게 해주며, 기억력을 강화해주고, 심지어 걷기와 운동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오늘 밤 시도해 볼 만한 새로운 팁을 주었다면 더 나은 수면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회복하며 어떻게 잠시 멈춰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5가지 강력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기억, 질문, 조용한 결심 저는 여러분과 이 공간을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조지가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모습과 헬렌과 데이비드가 함께 걷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로버트가 뇌 안개보다 블루베리를 선택한 이야기. 빌이 춤으로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자네디 걱정을 조용히 잠재우는 모습. 5가지 간단한 습관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과학이나 통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조용한 힘에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젊음이나 완벽함, 행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관심, 그리고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의지만 원할 뿐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천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늙어가는 삶을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풍부하고, 꾸준하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평화 등 중요한 것으로의 복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습관 하나를 골라보세요. 몇 걸음 더 걸어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쿠키 대신 호두를 드세요. 스트레칭도 하고 일찍 쉬세요.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이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단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좋으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작은 활력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글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매 단계마다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즐거워지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음을 켜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선보일 예정이며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습관은 단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현명하게 살고, 자신을 잘 돌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